네. 병력 있으셨던 분들 지금 유병력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돼서 준비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이제는 병력이 있어도 매달 해가 바뀔수록 또는 달이 바뀔수록 보험회사가 유병력자 보험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막 뭐를 만들시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통계상의 어떤 조사도 다 이루어졌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자기의 건강관리도 잘하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조사 결과 병력이 있어도 충분히 상품을 만들어내서 많은 분들을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까다롭고 알릴무고지가 좀 복잡해서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얼마나 쉬워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아직까지 이게 보건복지부 통계 사항입니다. 이게 통계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1위는 암이에요. 암. 그래서 서로 너도나도 이 암보험만큼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그리고 3위와 4위가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런데 둘 다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둘 다 3위를 가는 게 이제 폐렴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중요한 질환들의 주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고 그 다음이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가족력이라는 건 뭘까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질환과 아니면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질환을 바로 우리는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자, 내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식도 꼭 간암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자, 자녀분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간암의 유전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만약에 간암이다라고 하면 나도 간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은 내가 간 쪽 때문에 많은 미리 예방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술도 자제하고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암은 가족력을 많이 따라갑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험을 준비하는 건 바로 이 3대 질환이었잖아요. 암과 심장과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병력이 있어서 이런 진단비를 제대로 구성을 못했던가 아니면 수술비를 구성을 못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또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보험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가 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병원비 많이 안 드는데 암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죠. 요즘은 나라에서 다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치료비에 대한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예전에는 암이 발병하면 자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실손보험에서 다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죠.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분이 있고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자, 실손보험은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보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입원의 횟수는 줄어들고 통원으로 치료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통원 한도가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대체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준비한다? 진단비를 구성을 하는 거죠. 진단비를 구성하는데 자, 나라에서 다 암이나 중증 환자 등록되면 뇌나 심장 다 중증 환자 등록이 되면 나는 5%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중증 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을 가게 되면 자, 치료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치료의 고통도 없고 어떤 치료에 대한 탁월한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양성자다, 중성자다, 아니면 로봇 시술이다 이런 거 받고 싶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나의 치료비의 부담이 적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게 내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미리 진단비나 수술 특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다 본인 부담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두려움보다 죽음보다 두려운 치료비가 바로 이 신기술 의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비로 인해서 충분히 이런 부담을 줄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가장 흔한 유방암이다, 자궁암이다, 방광암 아니면 이런 갑상선 암도 최대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통계치의 비용은 꼭 병원에서 쓰는 그 치료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가족이 쓰는 어떤 교통비라든가 간병비도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 간암이나 폐암, 췌장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진단비나 수술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은 다 내가 내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쉽다 그랬어요. 내가 병력이 있는데 너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러나 기존의 유병력자 보험이 굉장히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유병력자 보험은 고지하는 게 3개월 이내도 물어보고 2년 이내도 물어보고 5년 이내 암이냐 이것도 물어봤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내가 때를 놓쳤거나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회사는 이렇게도 묻습니다. 첫째 직업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 운전하느냐 안 하느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직업과 운전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자, 뭐를 물어보냐면 5년 이내 암만 물어봅니다. 암. 5년 이내 암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했느냐 이것만 물어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묻는 거에 알릴리무에 청약 갈 때 쓰는 알릴리무 고지가 요거 하나입니다. 그럼 내가 5년 이내 암이 아니었어,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어 하면 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B사 어느 회사는 이렇게까지도 물어봅니다. 암도 물어보지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5년 이내밖에 묻지 않아요. 3개월 이내 어떤 진단을 받았든 내가 1년 이내 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했든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5년 이내 물어보는 게 뭐냐? 암. 방금 전에 암이었죠. 이대 질환을 물어봅니다. 심장과 뇌 쪽 질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과 뇌 쪽 질환에 해당이 되느냐 5년 이내에, 자, 이걸로 인해서 질병을 확정받았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방송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자, 나는 5년 이내 암이 아니었어, 나는 5년 이내 암도 아니었고 이대 질환도 아니었어, 그러면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C사 한 군데 더 다른 회사는 여기까지도 물어봅니다. 자, 암과 이대 질환까지도 물어봤죠. 여기에 또 물어보는 게 간경화증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투석 중인데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투석받고 있느냐, 이걸로 인해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거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는 딱 요 세 가지예요. 5년 이내 암이었냐, 아니면 이대 질환까지 있었냐, 아니면 간경화나 투석 중인 만성 질환이 있었느냐. 자, 요거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충분히 유병력자 보험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 구성이 되냐면, 자, 40세 여성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40세 여성. 자, 40세 여성분이 암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고 싶어요. 자, 암진단비 3,000만 원, 유사암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자, 암진단비와 유사암이 각각 다 3,0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갑상선암 진단받았다 3,000만 원 받을 수 있죠. 자궁암이나 유방암 진단받았다 3,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과 유사암의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각 3,0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자, 이런 암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겠죠. 최초 1회안. 어느 보험사나 암진단비,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 1회안입니다. 자, 유사암에는 뭐가 있을까요? 갑상선암도 있고 경계성 종양도 있고 제자리암도 있고 기타 피부암도 있습니다. 각각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암 수술비 매번 할 때마다 500만 원이에요. 매회 할 때마다. 어느 회사는 최초에 한 번 할 때는 뭐 80% 주고 그 다음부터는 20% 준다 이러죠. 매회 할 때마다 5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발을 했을 때 최초로 받는 일반암은 최초 1회 하니까 안 받겠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비 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는 뭐 암으로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든가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입원 일당 다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진단비도 특약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딱 암과 수술비 특약으로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20년 갱신입니다. 20년 갱신에.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으세요. 40세 여성분이 암진단비 일반암 3천 준비를 하게 되면 43,420원이에요. 자, 이 유병력자 보험은 저는 20년 갱신으로 알려드리는데 보통 이 유병력자 보험이라는 거는 이 건강한 사람보다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붙은 거겠죠. 근데 할증된 보험료로 비갱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갱신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상품에는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가는 방법은 갱신도 나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암보험만 제가 알려드렸지만 암 말고도 뇌와 심장, 중요한 2대 질환 들어가죠. 뇌와 심장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대 질병, 요거는 어떻게 되면 3대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암과 뇌졸중, 또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세 가지죠. 급성심근경색 각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3대 질병은 이 세 질환 중에서 첫 번째 오는 것만 최초 1위안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약으로 다시 들어가죠. 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뇌졸중 1,000만 원도 들어가요. 급성 심근경색도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2,000만 원, 각각 2,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자,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 기본에서 1,000만 원 나오고 특약으로 또 1,000만 원 들어가서 암 진단비 2,000만 원 구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뇌졸중 진단 받았다 그러면 기본에서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에서 2,000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암과 뇌와 심장 질환이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죠. 어떤 질환이 먼저 오는 거에 따라서 3대 질병 진단비에서 최초 1위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허혈성과 뇌혈관도 각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진단비 따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수술 똑같이 500만 원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들어갑니다. 각 500만 원씩. 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비 이것도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매회 때마다. 자, 암 수술비 매회 때마다 나온다 그랬어요. 항암 방사선은 최초 1위안이지만 수술비는 매번 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암 수술도 매번 할 때 나오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도 매회 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 준비할 수가 있고요. 뇌나 심장 쪽에는 이 혈전용해 치료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술이 힘들 때 근데 대부분 다 수술로 이루어지죠. 근데 수술이 힘들 때 이제 혈전 용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만 원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40세 여성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5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49,000원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통 그 3일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직업과 운전은 항상 물어보죠. 알릴무 고지사항에 물어보고 이제 3일이라는 건 3개월과 1년을 물어봅니다. 자, 3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이 있느냐, 수술 소견이 있느냐, 아니면 재검사를 해야 되는 어떤 추가 소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의사가. 요거를 물어봐요. 아, 이런 경우는 그런 거죠. 무릎 치료를 계속 꾸준하게 받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3개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소견이 없다라고 하고 또 1년 이내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해서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것만 물어봅니다. 그죠? 앞에 고지사항과 조금 더 포괄적인 거예요. 요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또 담보 구성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 똑같이 암과 뇌졸중 다 2,000만 원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일반암 2,000만 원에 유사암 2,000만 원. 그죠? 뇌졸중 1,500에 뇌혈관 500 해서 이렇게 해서도 뇌쪽 질환 2,000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500 해서 이것도 2,000만 원 준비 들어갑니다. 매번 받을 수 있는 뇌혈관 허혈성 수술 특약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40대 질병 수술비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40대 질병 수술비. 그러면 이 40대 질병 수술에 뇌혈관과 허혈성 들어가죠.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3대 질환 위주로 제가 설계 제안을 해보는 거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진단암도 있고 질병 수술비도 있고 상해 수술비도 있고 원하시는 다른 어떤 수술 특약이나 진단비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요런 담보 3대 질병 2,000만 원 플랜 해도 5만 원대에 40대 여성이 준비하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때를 놓치신 분, 여의치 못해서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오늘 보면 되고요. 지금 오늘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죠. 5년 이내에 이력만 물어봅니다. 또는 3개월 이내나 1년 이내에 이력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미리 준비하시면 든든한 노후가 준비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 까다롭게 알림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준비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간단한 실속 있는 유병력자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